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4월 25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이 역시 어제 우려했던 대로 금리가 이제 좀 오르고 또 달러도 좀 강세가 되면서 이게 실적들이랑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뒤엉켜서 종일 등락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엔 보합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0.1% 올랐고 S&P 500은 0.02% 그러니까 보합이죠. 또 다우는 또 마이너스 0.11% 이렇게 전부 혼조세로 끝났는데 역시 문제는 이제 국채 금리죠. 국채 금리가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내일 국채 금리 때문에 조금 깨름칙하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장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또 시간에 의해서 메타 플랫폼이 12%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에다가 장중에 이제 엔비디아도 하락하고 그래갖고 이거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가 이어지면서 좀처럼 그 지수를 회복해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선물 매수를 했기 때문에 기관은 또 현물을 또 적극적으로 살 수가 없는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17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39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8,71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2,628.62포인트 어제보다 1.76%가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7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했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중간에 잠깐이지만 플러스로 0.34%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좀 보여주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수가 다시 이제 하락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45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64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3,19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853.26포인트 어제보다 1.04%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어저께 이제 갭상승에 대한 우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갭 매우기가 있을 거라고는 다 예상을 한 거였지만 그게 이제 생각보다 좀 깊어요. 그게 깊고 이게 이제 갭 상승이 되면 그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갭 매우기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툭 떨어져서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이제 집 등락이 좀 거듭되면서 시간 싸움을 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1375원으로 어제보다 5원 80전이 또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829억 순매도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2671억.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적 나오는 날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도 오늘 삼성전자를 1960억을 팔았고 SK하이닉스도 716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판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시가총액 랭킹 4위까지를 전부 양 주체가 다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이 현대차를 495억 순매수했고 기아는 518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현대차를 104억 팔았는데 기아는 97억을 샀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서로 다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매매를 재개한 에코프로는 오늘 미국인들이 58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12억을 순매도해서 양 주체가 다 팔은 그런 종목이 되겠고 에코프로비엠도 외국인도 24억 기관도 176억 그래서 양 주체가 다 매도하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서로 엇갈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러니까 시장에서 상승을 나타내는 섹터들도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 오늘 이제 홈쇼핑 이쪽이 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몇 종목 되지도 않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홈쇼핑은 약간 불황형 사업이다. 이게 강점이다. 그렇잖아요. 뭐 다른 데처럼 막 기계 장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물건 갖다 파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가 상품 뭐 이런 거 많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서 이 점이 이제 불황형에는 오히려 강점이다 이런 게 부각되고 또 이제 그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걸로 오늘 움직였고 뭐 손해보험, 생명보험 뭐 이런 이제 보험은 역시 이제 뭐 실적하고 그 밸류업 기대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도 이게 딴 것들이 못 가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화학섬유 느닷없이 화학섬유가 또 이제 움직였는데 이게 세계 최대 그 산업용 섬유 전시회. 이게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지금 열리고 있어요. 26일까지, 내일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그 탄소 절감하고 뭐 친환경 제품들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이 있을 것이다.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인트도 이제 그 특수 성능을 가진 페인트들이 자꾸 나와서 거기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콘크리트 수명을 늘리는 뭐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렇게 움직이는 게 대체적이었고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을 정리하면 역시 이런 거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멈추면 어렵다는 거를 오늘 이제 또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또 그래요. 외국인이 사야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근데 그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적도 소용없어요. 외국인들이 파는 데는 뭐 실적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가가 못 오릅니다. 오늘 이제 현대차 실적 좋았는데 역대 최대에 나왔는데 2,500원 빠졌잖아요. 물론 외국인은 495억 샀지만 예, 그렇고, 뭐,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2671억을 팔아버렸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뭐, 조선 같은 것들도 다 좋았어요. 흑자 전환하고, 제가 텔레그램 보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안 받아진다.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인 추세적으로 괜찮으면, 이런 추세가 좋은 것들은 그냥 살아나죠.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그런 문제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이 이제 어려울수록 이게 자꾸 종목을 가까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고기 잡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을 좀 길게 조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뭐 그동안은 제가 이제 그 백만개미 스쿨에서 매주 화요일 날 집중 분석이라는 거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같이 했는데 그것만 잘 정리해 놨어도 이번 시장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백만개미 스쿨 문의하는 그 가입 문의를 해주시면 그 카카오톡에 100엔트 남기고 거기다가 문의사항 남기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어제가 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이제 그 매도를 하다가 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왔다가 오늘 다시 또 3,178억을 팔았으니까 다시 또 매도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 볼 텐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수급이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틀어지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개별 종목들의 그 실적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잘 안 먹혀요. 나쁜 거는 특히 더 잘 먹히는데 좋은 게 안 먹혀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경험하셨죠. 더군다나 이제 그게 매매 원칙상 수급 라인이 살아있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매매 원칙상 수급 라인이 아예 죽어 있는 거는 그냥 진짜 아주 미약한 반등도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개별 종목의 그 수급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우리 시장이 어제도 천수답 얘기를 했지만 살아나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져야 돼요. 이거 이어지면 되죠.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상황이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가 돼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환율이 하락하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추세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한때지만 4.6까지 막 이상으로 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막 지난해 11월 수준인데, 그러니까 뭐 좋을 턱이 없죠. 당연히 좋을 턱이 없고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아시아권 시장이 뭐 다 그렇고 그래서 그 CME 그 패드워치라는 데에서 그 발표한 거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연준이 2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하는 확률이 95%였는데 이게 53.1%뚝 떨어졌어요. 세 번도 아니고 두 번. 두 번. 한 번은 12월. 그렇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급격하게 버리니까 당연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금리가 오르는 거죠. 그럼 채권금리가 이제 오르는 거죠. 그런데다가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학자금 대출 뭐 탕감하는 거 이게 선거랑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금 대출 탕감하는 거 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지원책 뭐 이런 것들로 재정 수요가 이제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이제 돈을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럼 그 돈 어디서 마련해요? 학자금 탕감하고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돈 이게 다 채권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이제 발표되는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려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일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요거 저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게 돈이 많이 풀려 있다. 그럼 돈을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연준은 그러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계속 돈을 이렇게 푸니까 이게 잘 이제 안 맞죠.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하고 내일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융정책 결정회의라는 걸 하죠. 우리 이제 금통위 같은 겁니다. 그 이제 열리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달러 강세, 엔화 약세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한미일 재무장관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선제적으로 덩달아서 이제 좀 환율이 훅 떨어지는 거를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를 계속할 수는 없다. 구조적인 게 아니라 계속 말로 해갖고는 좀 그렇다. 뭐 톤을 강하게 하면 시장이 잠깐이야 더 먹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데 그 이후로 엔화는 계속 약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일본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되면 일본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당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수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거를 가볍게 그냥 보고 넘길 일이 아닌 거잖아요. 일본 엔화가 자꾸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엔화가 계속 약해지면 오늘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우리 원화 환율도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그 달러당 엔달러에서 그 엔화가 155엔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장중에 156엔 15전까지 갔더라고요. 156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뭐 제가 할 일은 아닌데 그냥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내일 일본이 좀 금리 좀 올렸으면 좋겠다. 제발 금리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좀
환율이 살아날 확률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이제 또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주식 투자 한번 하는데 참 챙겨봐야 될 거 많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뭐 간과하고 오늘 그냥 입버릇처럼 뭐 엔비디아 빠졌고 뭐 메타 플랫폼은 시간에 12% 이상 빠졌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이 메타 플랫폼이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왜 12% 이상 떨어졌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주식 투자를 하면은 이게 이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 메타 플랫폼이 얘기하고 있는 가이던스가 시장 애널리스트 전망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그냥 그럼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못 미치면 그러니까 빠져?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음 분기, 2분기 매출 전망도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이제 당연히 이제 나쁘겠죠. 낮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AI 비용 부담이에요. AI 비용 부담. 그래서 올해 이제 총 이 캐펙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CAPEX 이렇게 쓰는 그 AI 그 비용을 포함한 그런 자본 지출이 지금 35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사이일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메타 플랫폼에. 근데 이제 기존에는 한 30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건 이제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AI 관련된 지출도 100억 달러를 넘을 것 같다. 뭐 이제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러면 올해만 그렇게 자본적 지출을 끝내면 내년부터는 그걸로 돈 버냐? 아니거든요. AI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25년에도 계속해서 이 캐펙스 자본적 지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얘기에 이제 봉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메타 플랫폼이 했던 그 리얼리티 랩인가요? 그것도 뭐 AR, VR 막 이렇게 해서 막 쏟아붓고 그랬는데 아직도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 리얼리티 랩처럼 AI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돈 버는 쪽으로 현실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빅테크 치고 AI 안 하겠다는 애들이 없잖아요. 다 AI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 천문학적 숫자를 거기다가 이제 때려 넣어야 돼요. 이게 이제 자본적 지출이 계속 늘어나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TSMC 또 그 네덜란드 ASML 이런 데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걔네들을 보면서 이런 현상도 있구나. 그런 게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빅테크가 전부 AI 한다고 비슷비슷한 AI가 비슷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뭐 그런 거 한다고 전부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다가 이게 치킨 게임이잖아요. 결국 이제 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AI로 검색하고 막 할 때 누구 걸 쓰냐 이제 이런 거의 문제잖아요. 물론 이제 뭐 한쪽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도 이제 거의 시장을 점령하는 게 나타날 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의 이거는 이제 죽자사자 해서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본적 지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런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이제 중간에 우리 흔한 말로 나가 자빠지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수요가 둔화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가 뭐 AI 이렇게 되면 반도체가 막 살판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런 지금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자본적 지출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계속 때려 넣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막 해서 그러다가
불경기 오고 반도체 가격 떨어지고 재고 늘어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쪽에서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를 시장이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풀어서 설명하니까 그렇지만 시장은 단번에 그거를 어디서? 메타 플랫폼에서 자본적 지출이 야 얘네 그래서 실적이 좋았음에도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가이던스가 수준에 못 미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우려를 시장은 벌써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 짚어봐야 돼요. 뭐 그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균형적 감각이 없이 AI만이 살판이다 이러고 앞으로 튀어나가면 이제 바로 갑니다. 항상 그랬어요. 주식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면 그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하다가 거기에 이제 사는 놈, 죽는 놈, 뭐, 이렇게 막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2차 전지. 예. 그때 2차 전지가 모든 걸 해결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어제 메타 플랫폼 상황을 딱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 좀 멋있게 하시려면, 멋있게 하는 게 손해 크게 안 나는 거죠. 그러려면 한 번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놓을, 그렇다고 뭐 AI 나 안 사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한번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게 오늘 시장에서는 오늘 뭐 주가 외국인이 앉아서 빠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도 금요일인데, 내일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